자,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? 예, 오늘 이슈는 전격 직무정지 결정. 추, 윤,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다. 네.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결정을 했는데요. 예.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은 그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또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이번 추 장관의 결정을 두고 예상 밖의 초강소라는 입장이 많은데 좀 어떻습니까? 예. 그야말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제 깜짝 발표였습니다. 네. 그 어제 추 장관이 한 오후 한 5시 20분경에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이제 40분 뒤인 6시쯤 브리핑을 연다라는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때까지도 뭐 이런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뭐 예상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추 장관이 6시쯤에 이제 준비해온 자료를 읽고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채 퇴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. 금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. 뭐 그야말로 이제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. 일단은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. 뭐 발표 직전에 청와대 보고는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문 대통령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결국 이런 사실을 볼 때 뭐 청와대의 묵인하에 이런 발표가 이루어졌다. 문 대통령의 뜻도 일부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더 많습니다. 일단 그 추 장관이 언급한 비위 혐의로는 어떤 게 있었나요? 예, 크게 5가지인데요. 먼저 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범삼성가인 홍석현 이제 중앙홀딩스 회장과 이제는 따로 만났다. 그래서 사건의 사건 관계자 만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요.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등과 같이 이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는 불법 사찰을 했다.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건데 만약에 사실이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. 그리고 채널 A 사건과 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측근 비호를 위해 감찰을 방해하고 또 수사도 방해하고 또 언론에 감찰 정보를 흘렸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. 또 네 번째로는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게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는 지난달 이제 국감에서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 작심 발언과 관련돼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험과 신망을 손상했다. 이렇게 5개입니다. 이 중 4가지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건데요. 우선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은 그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인 2018년 11월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때 이제 범삼성 가족을 어떻게 보면 사건의 관계자라고도 넓게는 볼 수 있는데요.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는데요. 이런 부분이 바로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채널A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. 이런 내용이고요.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역시도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려 하자 이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또 대권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그때 1위도 나오고 그랬는데요.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나 또 어제 브리핑된 내용 대부분이 이미 알려진 것들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. 결국 추 장관이 지금까지 윤 총장과 계속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브리핑을 위해 계속 그 갈등의 산물인 이 자료들을 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다만 한 가지 새로운 게 윤 총장이 이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는 건데 이번 법무부 감찰을 통해 이제 처음 알려졌습니다. 윤 총장이 올해 2월 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이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개인 정보와 그 성향 자료를 담은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이제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. 일단 이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는 바로 입장을 밝혔는데요. 이 5가지 징계 사유부도 아주 상세하게 반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일단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거는 이건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했다.
전혀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건 관련 내용은 얘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. 또 판사 불법 사찰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는 이제 공소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. 공소 유지 의무가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판사들의 정보를 좀 취합을 해서 이 공소 유지를 위해 좀 판사의 성향, 재판부의 성향을 좀 알도록 전달하도록 한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습니다. 그 윤 총장이 이제 추 장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빨리 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. 일단 뭐 지금 얘기 이렇게 듣기로는 뭐 자진 사퇴의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. 예. 자, 그렇다면 윤 총장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? 예. 이낙연 그 민주당 대표가 거취를 결정해라라는 네. 말까지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진 사퇴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. 일단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중단해달라, 그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이제는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데요.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존처럼 정상적인 출근이 가능합니다. 네.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총장은 뭐 말 그대로 직무 정지된 상태로 추 장관으로부터 이제 대기 명령, 대기해라 이런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향후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. 결국 이 징계위원회가 총 7명을 이루어지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제는 징계위원장이고요. 나머지 6명도 법무부 차관이나 뭐 추 장관이 직접,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뭐 윤 총장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, 그러니까 해임과 같은 아주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 가처분 절차는 별개로 또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또 행정쟁송도 돌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대응이 바로 이제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데 변호사의 입장에서 예. 우리 이병께서 볼 때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까요? 일단 매우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. 네. 일단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우선 추 장관이 제시하는 직무 배제 사유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이미 공론화가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더라도 윤 총장에게 뭐 총장직에서 이제 쫓겨날 정도의 뭐 그 정도 수준의 위법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는 윤 총장을 배제한 채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조차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를 근거로 해서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? 그 자체로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.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. 윤 총장이 퇴임 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퇴임 후 사회공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냈지 뭐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. 네.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대권 지지율이 오른 것도 추 장관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윤 총장의 체급을 대권 주자로 올려줬다는 그런 평가가 더 많은데 이를 근거로 징계하겠다 약간 모순돼 보입니다.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주요 사건 이제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인데요. 이 부분도 지금까지 나온 거는 재판부의 정보를 확인해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정도인데 도대체 어느 수준의 정보에 대해 어느 방법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전달하도록 했는지 이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검사는 앞서 말했듯이 공소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. 검사가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는 당사자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검사가 내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재판부의 성향, 뭐 증거 채택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일반적으로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, 뭐 예를 들어 경력이나 출신 지역, 학교 뭐 이런 수준의 정보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정말 불법 사찰을 통해 그런데 정말 불법 사찰을 구해야 되는 정보 뭐 그러면 이제는 판이 달라지는데요. 뭐 그런데 이 역시도 향후 징계 과정이나 혹은 징계 후 행정쟁송 과정에서 다툴 부분이지 지금 가처분 단계에서는 일단 검찰총장직의 중요성을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는 좀 가처분을 인용한 상태로 향후 좀 징계 절차를 좀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. 네, 저는 이 두 분이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. 두 분이. 예.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? 이렇게 예. 한번 또 장관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. 이렇게 좀 서로 얼굴을 보고 이게 좀 점점 국민들이 좀 피곤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예, 그 말이 맞습니다. 진짜 참. 저도 그렇지만은 뭐 일반 국민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제 그만 좀 하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.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뭐 서운한 거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든지 직접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면 될 것을 너무 길게
이어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내일 또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.